네, 증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펠리스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시장이 급 반등할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라서 네. 주말 동안 좀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가장 큰 하락 요인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그냥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힘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고 네. 또 연준이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안 돌아올까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향방은 또 달러화에 있겠죠. 네. 근데 달러화가 약세로 갈 만한 충분한 요건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일단 미치는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시장이 하락하면서요, 주식을 안 했던 분들 혹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지금이 정말 저가매수 기회인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주식 안 할 것 같은 분들도 지난주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 답을 해주셔야죠, 앵커님께서. 저는 너무 불안하니까 좀 두고 보자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럴 때는 테마가를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주변에서 상당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맞아. 지금, 이런 시장에서 하게 되면 돈을 벌까.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만약에 빠르게 돈 벌려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시지 말라라는 얘기와 함께 혹시 뭐 신용이나 뭐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말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부터 사 모으는 건 괜찮은데 어떤 급격하게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앞서 앵커님처럼 일단 보시면서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사도 돼라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걸 주제 보시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봐도 괜찮겠구나.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주제 열어볼게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ETF 투자를 주목하라. 네. 이유는요? 네, 요즘 상당히 ETF 투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지수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차라리 ETF로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커버하면서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종목을 뭐 고를지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매매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참 테마그할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쪽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ETF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저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ETF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써놨었습니다. 네. 근데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 어떤 인덱스라고 그러죠. 보통 지수와 함께 그리고 펀드처럼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상장된 어떤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개별 주식을 뭘 살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맞아요. 삼성전자 살까 뭐 현대차 살까 이게 아니라 차라리 지수가 많이 떨어진 만큼 그 지수에서 지금보다 그래도 한 1900선 2000 가게 되면 낫겠지라고 하는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수 선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언제든지 시장 거래가 가능하죠. 계속 시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 특히 펀드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또 환매에 대한 며칠 걸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즉각적으로 매매 결정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쪽도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보통 저희가 펀드 하게 되면 거래세. 그렇죠. 증권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없죠. 네. 거기다가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보다 운용에 관련된 비용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지수와 관련된 쪽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한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ETF가 만들어진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산 투자 효과나 위험 해지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내가 주식을 한 90% 사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주가가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이 주식은 2년, 3년 끌고 갈 생각인데 조정을 대비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 이제 뭐 인버스라든가 이런 쪽을 사면서 시장을 좀 해지할 수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차라리 지수와 함께 베팅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거의 선물하듯이 뭐 레버리지 투자 같은 그리고 인버스 투자 같은 쪽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단기 투자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최근 네. 시장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뭐 3%, 5%는 그냥 움직이는 기본이죠. 사고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또 대응도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식 싫다. 어떤 펀드만, 어떤 인덱스만 보겠자라는 관점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섹터나 테마별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ETF 종목을 쳐보시게 되면 아마 몇백 가지가 쭉 나오게 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데 단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증권사에서 어떤 시장 조성의 의무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들인데 이게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황금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떤 ETF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ETF도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펀드들이요. 저희 한번 ETF를 테마별, 섹터별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시장, 지수, 섹터, 해외, 상품, 채권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략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쪽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시장 대표되는 쪽으로 그래서 코스피와 함께 대표되는 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네. 특히 이제 코덱스, 뭐 아퍼 타이거 이쪽은 운용사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많이 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덱스로 많이 쓰고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 거래가 제일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짤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보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지수가 올라갔을 때 레버리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보다 어떤 2배의 어떤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레버리지를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인버스 같은 경우 요즘엔 2X 인버스도 나와 있죠. 인버스가 하락할 때 2배 네. 정도까지 여파를 미치는 이런 쪽도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를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전략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있고요. 섹터별로 자동차, 반도체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해외 지수, 또 상품과 관련된 쪽, 채권까지 여러 가지 어떤 테마별, 섹터별 흐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굳이 종목을 선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섹터를 통해서 ETF 투자로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ETF의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장도 볼게요. 최근에 좀 대표적인 ETF의 지수 흐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지수가 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인버스인데 여긴 네. 2X가 붙은 만큼 폭이 더 크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울고 웃는 웃음이 표정이 정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지수가- 조금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와 선물 인버스의 차이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떤 2000선 위쪽에 있었을 때와 지금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거의 빠르게 하락한 모습, 특히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 가까이는 하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들과 똑같이 급등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선물 매도한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 5,000원대 중반대 있던 가격대가 한 9,500원대까지 빠르게 가다 보니까 거의 이번 지수대에서 2배 가까이 나온 이런 패턴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수의 흐름들과 함께 전략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은 제시가 돼 이게 지금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ETF 상품에 분명히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도 샀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위주로 어떤 ETF 위주로 샀는지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다음 장 보시면 2월 20일 이후 누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ETF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2월 20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한 어떤 투자자 동향을 봤었을 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가장 많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느냐라고 보여주는 흐름들인데요. 네. 일단 여기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종목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한 10개 중에서 한 4, 5개는 이제 종목인데 네. 반대로 ETF는 벌써 4개나 돼 있죠. 그렇네요. 근데 인버스가 많네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산 게 아쉽지만 인버스입니다. 특히 더 공격적으로 인버스 2X를 더 많이 샀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데 베팅 또 하락하는 데 베팅 둘 다 하락하는 쪽에서 베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까지 10개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3개가 이런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차이나 CSI 300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때문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그쪽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입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요. 오히려 이런 선물 인버스나 그러니까 즉 코덱스 인버스나 시장이 하락하는 쪽을 오히려 개별 종목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공매도 금지 기간 지난 2008년도 이후에 나왔던 공매도 기간도 똑같습니다. 네.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만약에 주가 하락을 했을 때 대응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ETF를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시장 대응하려면은 반드시 같이 대응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세워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좀 살 수 있는지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전략은 제가 지수가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은 계속 인버스 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여전히요? 그렇죠. 투자 네. 심리 쪽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인버스와 관련된 ETF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래서 중기적으로 조금씩 사모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덱스 쪽에서 IT라고 하는 섹터와 함께 코덱스 반도체가 있죠.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코덱스 관련된 고배당이라고 하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저점에서 계속 사모아 가보자라는 전략적으로 쓰면은 앞으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수의 바닥을 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할 수 있는 거에 추종하자라는 의견이 아니라요. 조금 더 멀리 시선을 봤을 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으로 천천히 지수 추종 속에 전략을 좀 세워보자. 첫 번째로는 코덱스 반도체 네. 이야기해 주셨고 네. 두 번째로는 코덱스 코덱스 IT고요. IT 그리고 고배당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